다락방에 숨겨진 삶의 보물들,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 세 번째 이야기, 생각, 싱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윤은주입니다. 생각이 뭘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멍 때린다? 멍 때리는 시간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잘 멍을 때릴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아실 거예요.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세 사람을 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두 사람과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아테네 밖에서 태어나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려웠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준 폴리티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학교 때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니까 저는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정치적? 그러면 또 이거 특별한 사람들 얘기? 그건 아닙니다.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거일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시민의 조건이에요. 자유를 실현하며 사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자유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시민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의 실현? 정치적인 삶? 시민의 삶? 요즘 애매하긴 하죠. 이걸 약간 좀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치적 인간으로서 시민이 갖춰야 할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고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딱히 뭐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정치적 인간은 이꼴 시민이죠. 사실 이거는 남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시민의 조건에. 그걸 떠올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본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시민입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노예예요. 현대인들은 다 노예죠.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언어의 사용이에요. 언어? 다 쓰는데 과거에는 아니었었어요. 말은 할 줄 알긴 하지만 쓰기, 듣기, 읽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했었습니다. 언어는 굉장히 큰 권력이었었어요. 근데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각한 것을 남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은 되게 많은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 밖으로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시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탁월함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법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세금, 요즘 세금이 좀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 낼 때 잘 내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바들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 활동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경제적 활동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의 조건은 뭐였냐면요.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민이고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갖고 오면 아무도 자유민도 아니고 아무도 시민이 안 되죠. 여기서 경제적 활동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사실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정치적 인간으로서 시민이라면 공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유로워야 된다,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붙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유롭게 생각해야지만 자유롭게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는 말을 외워서 뱉는 걸 갖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다음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개인을,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전체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었었죠. 특히 나치가 보여주었던 심각한 것들, 예를 들면 집단 수용소라든가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암울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집단 수용소하고 유대인 학살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부당한 침묵의 공간이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운동이 아니죠. 노동이죠. 노동하고 다시 밥 먹고 자고 그러다가 끌려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고 이 사이에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마치 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범적 시민들. 진짜 모범적이라고 얘기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마치 반복된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개가 거기에 속하냐고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복된 습관적인 행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 전체주의가 보여줬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 전체주의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다 사진을 좀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골초이다 보니 담배 피는 사진만 주로 있어서 사진을 뺐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난 유대계 정치 사상가입니다. 유대인인데 독일인이에요.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게 집단 수용소 생활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무국적자로서 망명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지내다가 한 18년,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미국 국적을 획득하고는 미국에서 정치 사상가로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상황들, 침묵을 강요당했던 상황들, 자유롭게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찾아보자, 자유를 실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한나 아렌트가 꿈꿔왔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체주의 때문에 가졌던 그녀만의 정치 사상의 목적이었겠죠. 이것을 좀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면서 아렌트가 새롭게 혹은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집단 수용소의 삶은 침묵의 삶이었고 자유가 박탈된 삶이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정치로의 이행이고, 정치의 이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올바른 삶을 산다, 정치적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사실은 사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들 읽히고 있고요. 사상
역사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한나 아렌트가 1961년에 뉴요커라고 하는 신문사의 객원 기자로 재판에 참여해서 쓴 재판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재판 받았던 인물은 누구냐면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도대체 누구였길래 그 사람의 재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리고 아렌트로 하여금 굉장히 새로운 혹은 충격적인,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바꿔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이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자, 그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법정에서는 아이만의 모습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나치 시절의 독일 중령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었어요. 유대인 소개 작전이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까지 유대인들을 아주 잘 이송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의 실무자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람은 종전 후, 전쟁이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는 전범 재판이 뉘른베르크 독일에서 열렸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기도 했기 때문인지 예루살렘에서 열렸었고,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에서 열린 재판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어요. 자, 굉장히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고 간 인물이었는데, 재판정에서 아렌트가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땠느냐? 평범한 아버지,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괴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다.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는데 왜 내가 유죄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롤모델이 아돌프 히틀러였었어요. 롤모델을 잘못 골랐던 거겠죠. 굉장히 가난하고 능력이 없었던, 혹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히틀러라는 인물은 자수성가한 인물이긴 한데, 문제는 총통의 자리에 올랐던 히틀러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아주 반인륜적이고 참혹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악인의 전형으로 이야기되어져요. 그 히틀러가 내린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일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당연히 뭐 공무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겠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결과, 모든 영향력들이 펼쳐졌을 때 그걸 보고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내가 그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심각한 일에. 아이만은 오히려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명령을 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 위에서 시켰는데 내가 열심히 안 했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그거는 후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을 못했냐면 자신이 명령받은 일이 뭐냐라는 거였었죠.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안 해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위에서 아버지를 가스실로 보내라 라고 한다면 자기 친아버지조차도 가스실로 보내겠다. 왜?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보면 아이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아렌트가 본 아이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하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리처드 3세처럼 나는 악인이야 라고 내가 악인인 걸 너네들이 봐줘 라고 그걸 결심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혐오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일부 일각에서는 유대인들 몇몇을 탈출시켜 줄 만큼 또 유대인들에 대한 동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동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은 범죄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거 갖고 범죄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염두에 두었던 건 무엇이었느냐?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승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만 이럴까? 아이만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렌트가 생각했을 때 아이만의 잘못은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건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최우선엔 누가 있냐면 그 중심엔 항상 제가 있죠. 나한테 얼마나 좋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걸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만의 문제점 바로 여기에 있었죠. 자기 자신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뭐에만 있었느냐? 자신의 안위,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재판정에서 아이만이 질문을 하면 자꾸 보고서에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는데도 모두가 무능력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거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렌트는 아이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나와요. 악의 평범성. 베널리티 오브 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베널리티를 평범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투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기 방식대로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들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능력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핍, 부재. 제가 철학함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핍과 부재. 예. 부족하면 좀 뭔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만은 그걸 안 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아이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난리가 났었죠. 당신도 아이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욕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렌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얘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자꾸 다락방에 넣어놓고 외워서 외운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려고만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자꾸 해보라는 거죠.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는 것,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만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악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나도 쉽게 그 악함을 실행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속에, 닭장이라고 왜 나왔을까요? 다락방 속에 숨겨놓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누군가에게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사라지느냐? 내가 사라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누군가만 남아요.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락방에 숨겨놓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꺼내세요. 그리고 갈고 닦아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말이 조금은 버벅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강의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지금 이 잠깐 하면서도 잠깐씩 버벅대잖아요. 다락방을 닭장이라고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넘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괜찮은지, 혹은 얼마나 조금씩의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딱 한 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저작권이 걸려있는 책이라. 이 책은 그냥 쭉 역사서 읽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재판 과정을 쭉 나와 있고요. 유대인 소개책에 대한 사건들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책이다. 사상서라고 읽으시면 뭐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20세기 2차 세계대전 말에 상황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만을 없애는 방법,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